안녕하세요. 스터디빔이 방송을 하고 있는 개천에서 용다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1차 시험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가 점수를 단기간에 상승시키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자연과학에 대한 노베이스로 입문하여 57회 시험에서는 자과 60점, 그리고 59회 시험에서는 자과 8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자과 80점이 고득점이 아닌 시대가 되었지만 저처럼 노베이스에서 시작한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자연과학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관적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 물리화학도 단권화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노베이스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물리화학을 제 시간에 풀 수 있을까? 시험장에서 쉬운 것도 안 풀리면 어떡하지? 화학은 몇 번으로 찍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고민은 마침내 시험 전날 물리화학도 1회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리화학은 생물지구과학과는 다르게 OX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고 단서를 찾아가며 필요한 공식을 적용하여 답을 내는 과정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서와 필요한 공식에 집중했습니다. 시중에 여러 강사님들께서 만들어주신 물리 공식집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중 저는 이주원 변리사님의 물리 노트를 활용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놓쳤던 단서 또는 내가 몰랐던 개념, 내가 자주 틀리던 개념을 공식집에 옮겨 적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기출문제를 풀 때 반사가 최소라는 단서를 보며 반사가 최소, 반사되는 빛이 상쇄되어 사라진다는 뜻이고 그럼 상쇄간섭 조건으로 풀어야 한다 라는 문구를 공식집에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면서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의 기출연도, 번호 등도 함께 공식집에 적어놓았고 한 달 전부터는 공식집만 회독하면서 적어놓았던 문제들을 찾아 풀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화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권화를 진행했고 화학의 경우는 물리에 비해 다소 단순 암기하는 사항이 조금 많아 최대한 얇은 서브집을 활용하여 물리 단권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생물.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자. 57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영렬 변리사님의 뉴런이라는 가장 얇은 교재로 회독수를 늘려가며 공부했습니다. 시험 전까지 생물은 6개 내지 7개는 맞출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나 막상 시험장에서 너무 쉬운 것도 헷갈려 4개를 맞췄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지문이 헷갈렸던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고 나서 가까스로 합격한 후 59회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내가 아는 문제는 헷갈리지 말고 틀리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나만의 빈칸 노트를 만들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빈칸 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렬 변리사님 뉴런 교재를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다른 수험사에 비해 비교적 얇으면서 지문마다 기출 표시가 되어 있어 강약 조절을 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교재를 전체적으로 1회독한 다음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 즉 기출 표시가 많은 지문에 해당 내용을 1순위로 하여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출 빈도가 가장 높은 파트 중 하나인 광합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재 회독을 하면서 교재에 적힌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의 기준은 기출 표시가 많이 있거나 볼드체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자신이 문제를 풀다가 자주 틀리는 개념, 지문 등을 추가로 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명반응에서 기출이 3번이나 된 개념은 당연히 제 1순위겠죠? 그 후 다음과 같이 연습장이나 문서 작업을 통해 지문에 표시된 키워드 부분을 빈칸으로 만듭니다. 빈칸에 대한 정답은 노트 아래 또는 자신이 편한 곳에 기재해 놓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빈칸 노트를 자주 회독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59회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앞에서 빈칸을 만들어 놓은 NADP가 정답입니다.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포화 지방산에 관한 노트를 만들었고 제 59회 시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보이시나요? 그럼 이건 정말 20초짜리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글씨로 써진 일련의 과정들을 시각화해보세요.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효과적이란 뜻이죠. 저는 공부를 하면서 DNA 전사, 단백질 합성 과정 등을 글로만 보니 개념들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계속쌤을 검색해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이 채널에서는 단백질 합성 과정 등을 3D화해서 보여줌과 동시에 설명을 해주시니 너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세 번째, 지구과학. 최종 정리 강의를 적극 활용하자.
지구과학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가 단순 암기에 대한 것을 물었고 공부 방법 또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출문제 많이 풀고 기본서 내용을 잘 암기하면 적어도 9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니까요. 다만 반복된 기출문제 풀이와 기본서 회독을 하다 보면 10개를 다 맞춰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어느 순간 지엽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이거 나오면 나만 맞추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은 점점 늘어나고 오히려 자주 봤던 개념들이 휘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초심을 찾자는 마음에 시험 3주를 앞두고 지구과학 최종 정리 강의를 3일에 걸쳐 수강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주는 강의라 듣는데 부담이 없었고 오히려 최종 정리에서 나눠주신 문제들을 풀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갈망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이시라면 최종 정리 강의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네 번째, 점심시간을 적극 활용하자. 약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주먹밥으로 밥을 때우고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것들만 체크해 와서 시험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분들이 하실 텐데요. 그 나머지 30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손용욱 강사님께서 나눠주신 무료 모의고사 자료 1회분을 현장에서 풀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물리 5개에서 9개를 맞춘 비법이니까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15분을 맞춰놓고 1회분을 풀어보세요. 효과는 뇌를 수학적 사고로 깨울 뿐 아니라 막상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더라도 긴장을 하지 않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실제 시험과 같이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풀 수 있는 문제만 푼다는 마인드로 풀어보세요. 이때도 시험 전이지만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에 꺼림칙스럽고 조금만 더 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15분 안에 내가 정말로 쉽게 풀 수 있던 문제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차례 하고 나면 실제 시험에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섯째, 시험장 마인드. 57회 시험에서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했지만 59회 시험에서는 시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비결은 단순합니다.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화학에서 속도 반응식, 사념기의 문제는 일단 무조건 버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속도 반응이나 사념기가 기출에 쉽게 나온 적도 있지만 쉽게 나오든 안 나오든 나중에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두 문제에 보통 3분이 소요되는데 다른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3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운영하고 나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